이자 2천만 원 있어 없어? 간판 내리고 싶어? 여기가 그 칼국수 집이야? 사장 누구야? 저녁 7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따박따박 이자를 내야 할 거 아냐? 무슨 배짱으로 3개월째 잠수야?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여기 보시죠. 최영애 씨 맞죠? 도장, 서명 다 있는데 남자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81세 할머니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8천만 원. 이자 연 30%. 내일 모레까지 2천만 원 안 내시면 이 건물 경매 넘어갑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개월 전 설날 저녁 서울 변두리 골목 40년 된 영인의 칼국수. 상은 가득 차려졌지만 앉은 사람은 81세 최영희 한 명뿐이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또 우리 둘이서만 명절이네요. 민수가 올해도 안 오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고모 죄송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일이 우선이지. 전화를 끊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남편의 친동생 아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영희 부부가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모두 그들이 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진아예요. 38세 김진아가 김치찌개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 딸이랑 끓인 거예요. 너는 참 고맙다. 진아는 5년째 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싱글맘. 영희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요즘 너무 바쁜가 봐.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글쎄, 회사 다닌다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 40년 넘게 식당을 지켰지만 자식 없는 그녀에게 민수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가 언제쯤 다시 찾아올까? 예전처럼 고모 칼국수 먹고 싶다던 그 아이가. 2달 후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달 후 늦은 오후 식당 문이 덜컥 열렸다.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었다. 민수야? 수염이 덥수룩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신발 끝엔 흙이 묻어 있었다. 민수가 한 발짝 들어오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고모,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민수는 바닥만 보며 고개를 저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영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명예퇴직이래요. 근데 민수가 헛웃음을 쳤다. 저만 나가래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 어떻게 살아요, 고모. 영희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잠시 후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단 들어와. 바닥 차갑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고모, 저 며칠만 신세져도 돼요? 영희는 대답 대신 주방 쪽을 가리켰다. 밥은 먹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일단 먹고 생각하자. 그날부터 민수는 식당에 나왔다. 새벽 5시. 영희가 불을 켜려는데 이미 주방불이 켜져 있었다. 민수야, 너 언제 왔니? 아까요.
민수는 말없이 육수를 저었다. 설거지통이 비워져 있었고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다. 이런 건 진아 씨 시켜도 되는데.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져서요. 며칠 뒤 단골 박 씨가 웃으며 말했다. 영희 씨, 아들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영희는 괜히 웃었다. 족하면 아들이죠. 저녁 장사가 끝난 뒤 영희와 민수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민수야. 네, 고모.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수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여기 있으니까 숨은 쉬어져요. 회사 다닐 땐 매일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숫자, 실적, 사람들 눈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긴 조용해서 좋아요. 영희는 말없이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가 왔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고모, 저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아무도 절 필요로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민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고모,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영희는 불을 끄고 누웠다. 오랜만에 천장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 혼자 아니구나.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어둠 속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그의 얼굴을 푸르게 비쳤다. 빨간 숫자 -2억. 민수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껐다. 그리고 다시 켰다. 점심시간. 주방에서 물소리가 끊임없이 났습니다. 진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수가 뒤에서 말을 던졌습니다. 진아야, 원급을 받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굼뜨다.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말없이 그릇을 옮겼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 진아가 영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말끝을 흐리자 영희가 먼저 웃었습니다. 왜 그래? 민수 씨가 요즘 저한테 좀 참아줘.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힘든 시기야. 원래는 착한 애야. 그날도 민수는 테이블을 정리하자마자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엔 빨간 선과 초록 선이 쉼없이 오르내렸습니다. 민수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뭐 보니? 아, 그냥 뉴스요. 민수는 서둘러 화면을 껐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배달앱 해야죠. 인테리어도 바꿔야 손님 오고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다음날 민수는 늦게 나왔고 손님에게 잔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손님이 말하자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사람이 많잖아요. 그 모습을 본 박 씨가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민수 씨 요즘 말투가 좀.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곤한가 보지. 며칠 뒤 민수가 방 앞에서 영희를 불렀습니다. 고모. 응?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세금 신고 서류 떼야 해서요. 아, 방 서랍에 있어. 민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그는 서류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휴대폰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복사기를 돌리는 동안 민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칼국수 7,000원.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언제 돈 버나. 돌아오는 길 가게 앞에서 진아와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민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신경 끄세요. 그 뒤로 민수는 더 자주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식당명에 제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세금도 줄이고 대출받아서 리모델링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고모도 나이 있으시잖아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이제 제가 물려받아야죠. 그래도 여긴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모부랑 평생 일군 곳인데 저만 믿으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부 대신 제가 제대로 이어받을게요. 그날 이후 민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습니다. 언제 명의 이전해요? 빨리 해야 대출받아서 장사 제대로 하죠.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급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장사가 끝나고 주방에 둘만 남았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모, 우리 집 육수 비법 알려주세요.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이어받으려면 알아야지. 영희는 멸치를 손에 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골라야 하고 다시마는 이 시간에 빼야 해. 마지막에 이걸 넣는 게 비법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영희가 냄비를 보는 사이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육수통과 메모를 빠르게 찍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다 알아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민수의 입가에 영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후 점심시간.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영희와 진아는 바빴습니다. 민수는 주방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엔 빨간색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 망했네. 민수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에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신경 끄세요. 민수는 거칠게 대답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조카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사 끝나고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손은 떨렸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다음 날 민수는 더 다급해졌습니다. 고모, 명의 이전 언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리모델링 안 하면 이 식당 망해요. 민수야, 천천히. 천천히요? 고모가 저 안 믿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빨리 결정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사장님한테 왜 그래요? 민수가 진아를 노려봤습니다. 진아 씨는 가족도 아니잖아요. 신경 끄세요. 민수야, 진아한테 왜 그래? 영희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민수는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진아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한 달 전에 민수 씨가 사장님 방에서 뭔가 하는 거 봤어요. 서류 같은 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영희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은 있었지만 서류 사이에 복사기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왔습니다. 너 요즘 돈이 필요하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모도 저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좋아요. 나갈게요. 어차피 저는 가족도 아니었나 봐요.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았고
진아가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나, 뭘 잘못한 걸까? 이틀 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저 사실은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그게 좀 많아요. 그래도 고모가 도와줄게. 민수는 눈물을 흘리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엔 대부업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이미 영희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3주 후 저녁 7시 검은 정장 남자 셋이 식당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가 그 칼국수 집이야? 사장 누구야? 돈 빌렸으면 따박따박 이자를 내야 할 거 아냐? 무슨 배짱으로 3개월째 잠수야?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여기 보시죠. 최영애 씨 맞죠? 도장, 서명 다 있는데 8천만 원, 이자 연 30%. 내일 모레까지 2천만 원 안 내시면 건물 경매 넘어갑니다.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진아가 달려왔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후 진아가 영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기예요. 민수 씨가 한 거 맞죠? 영희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대출 날짜는 딱 한 달 전 민수가 세금 신고 서류 떼러 간다던 그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그 착한 애가 왜?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거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우연히 녹음기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사장님. 칼국수 비법 다 알아냈어요. 좋아. 정보값 3천만 원 드리죠. 고모 식당 담보대출 받아놨거든요. 곧 경매 넘어갈 겁니다. 그럼 사장님이 싸게 낙찰받으시면 되죠. 영희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우리 비법을. 며칠 후 전기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3개월 체납으로 내일 전기 차단됩니다. 가스회사도 같은 통보. 영희는 며칠간 식당 문을 닫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조카를 잘못 봤어요. 우리가 평생 일군 게 다 무너져요. 진아가 매일 찾아왔지만 영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와 단골들이 몰려왔습니다. 영희 씨, 큰일 났다던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 왜 문 닫은 거예요? 장사해야 이자라도 갚죠. 코인으로 잃은 돈 메우려는 건데 명의 이전하세요. 안 그러면 고모도 신용불량자 돼요. 민수야, 넌 왜 이러는 거니? 영희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틀 후 진아와 박 씨가 함께 왔습니다. 사장님, 문 열어주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영희는 야위고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진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민수는 내 조카야. 내가 키운 애인데.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조카가 고모한테 이럴 수 있어요? 서류 위조는 범죄야. 내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할게. 영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러는 게 맞을까요? 고모부님도 하늘에서 이러시라고 하실 거예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조카지만 이건 안 돼. 다음 날 진아와 박 씨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진술서, 근처 식당 사장과 민수가 만난 증거. 이틀 후 영희가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불러
진아가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사장님이 명의 이전하시겠대요. 오세요. 1시간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단골들과 진아, 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고모? 이제 명의 이전하시려고요? 기대감이 가득한 얼굴. 앉아. 영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앉자 영희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칼국수 비법 다 알아냈어요. 정보값 3천만 원 드리죠. 고모 식당 담보대출 받아놨거든요. 곧 경매 넘어갈 겁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장난이었어요. 영희는 서류를 던졌습니다. 장난? 내 건물 담보로 8천만 원 받은 것도 장난이야? 고모, 제가 코인으로 2억을 잃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 고모부가 평생 일궈서 너한테 학비, 결혼자금 다 된 거 이렇게 갚는 거야?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 제발. 고모부 생각해서라도 고모부를 입에 올리지 마. 넌 이미 우리 조카가 아니야.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 은혜를 원수로. 당장 나가.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40년을 얼마나 힘들게 지켰는데 고모부님도 하늘에서 우실 거예요. 진아야, 경찰 불러.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고모, 저 감옥 가면 인생 끝나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1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민수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고모, 고모. 영희는 남편 사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한 걸까요? 잘하신 거예요, 사장님. 경찰차가 떠나고 단골들이 영희를 위로했습니다. 영희 씨, 용기 내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넉 달 후, 영희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4월 고모의 식당을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조카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진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대부업체도 적발됐대요. 불법 영업으로. 대출도 무효 처리됐고요. 다행이네. 그날 밤 영희는 방 한 구석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 어릴 때 사진, 졸업 앨범, 입학 통지서, 손수 떠준 스웨터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고모,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어린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젠 보내야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대로 한 걸까요?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진아를 불렀습니다. 진아야, 할 얘기가 있어. 우리 같이 이 식당 하자. 진아는 놀랐습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5년 동안 묵묵히 일해줬잖아.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저는 싱글맘인데. 그래서 더 해야지. 내 딸도 안정적으로 키워야 하잖아. 내가 없었으면 나 이미 망했어. 고맙다. 진아는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단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 간판 새로 달았네. 진아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진아는 인스타그램과 배달앱을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새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방과 후 진아의 딸 지민이가 식당에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 맛없었어. 할머니 칼국수가 최고야. 영희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칼국수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지민이는 카운터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 사진에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식당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진짜 가족 같죠? 저녁 장사 끝나고 영희와 진아는 차를 마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 좋았어요. 다행이다. 민수 씨 생각 안 나세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사장님이 용기 내주셔서 저희도 행복해진 거예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장님, 차 드실래요? 응, 같이 마시자. 두 사람은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는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피부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